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저녁 CPI도 잘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이제는 또 반전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기대하며 오늘의 공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은 CPI 보고 움직일래? 지난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인 12월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비 0.2% 상승하며 예상치 0.3을 밑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당연히 시장에게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고 인플레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장중에 이번 PPI 둔화는 일시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다시 주가는 하락했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CPI를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CPI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반전의 신호탄 쏘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걱정이 있다 보니까 주요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고금리가 기술주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또 테슬라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틱톡 매각설이 허구라는 소식에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트럼프의 취임식입니다.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결국 관세 인상이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신임 경제팀에서 주요국의 관세를 천천히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건 때리는 건데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거는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지수가 조금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LA 산불이 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강풍 예보가 뜨며 다시 고비를 맞았는데 일단은 추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소식이고요. 추가 화재는 미리 대비한 덕에 빠르게 진압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LA 수도 전력국은 전력망 복구를 위해서 긴급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A 화재 관련주 중에서 전력 인프라주는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57만원짜리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산업의 사이클이 장기화된다는 소식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SK증권에서 전력기기 사이클 장기화에 따라 HD 현대일렉을 주목하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의 경우 향후 전력 수요가 35년까지 연평균 6.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AI로 인한 수혜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력주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트리 원래 목표가가 45만 원인데 5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전력 설비도 좋지만 이것도 무시 못하죠. 조선주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조선주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들 사이에서 삼성중공업이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해양 플랜트 부분의 경쟁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2기부터 LNG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유식 LNG 생산 설비를 건조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오늘 오랜만에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조선주가 강한 테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차별성을 주목하자 이러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나오션도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최근 들어 짱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미해군 MRO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SK증권에 따르면 하나오션을 주목할 만한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 약 800억 원의 환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다가 공정 정상화 진입으로 본격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한 해양 방산 사업의 기대감은 차별화된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4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는 가성비 술집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찾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히 4분기는 성수기 중 하나였는데 계엄, 무한 참사 등으로 인해 술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질로 롯데 칠성 주가는 신저가를 쓰고 있다는 소식. 자, 왼쪽에 월봉을 보면은 끔찍한 차트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 주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 보인다고 하며 목표가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과연 맞을까요? 저 기릿은 텐베거가 될 만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가는 급등 출발 후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을 보자면은 당장 다음 주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머지않아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작년 10월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네요. 다만 걱정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을지. 아직도 우리 현기차는 그 옵션 넣어봐야 주차할 때 그냥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제 앞까지 지가 운전해서 오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과연 이 기술력 차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분명 나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고문 중 한 명은 이러다가는 현대차가 중국 기업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며 자율주행에 대해서 뒤처진 것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태주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사서 무슨 일이 생길 때 파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겠죠. 분명 작년 말에 그렇게 뜨겁던 정태주가 지금은 다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윤 대통령의 체포 관련 소식이 시끌시끌했음에도 왼쪽에 보다시피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한 과거를 봐도 실제 탄핵이 되던 안 되던 그 전에 모든 정태주가 고점을 치고 떨어졌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다만 단기적 시세 분출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거의 끝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어서 만약 단타를 한다거나 혹은 들고 계시다면 짧게 잡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서학금이 작년에 너무너무 뜨거웠던 서학금이 하지만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그동안 잘 나갔던 섹터인 양자 드론 우주 등이 급락하면서 피해도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흐름은 저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장은 분명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증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미장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장이 크게 빠지면은 국장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월쯤 되면은 좀 매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봐야겠지만요. 그나저나 여기서 최악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까지 국장을 투자하다가 아니죠. 작년 연말 12월에 미장으로 넘어간 사람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로 작년 말에 미장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 그분은 투자의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억이 있으면은 과연 부자인가? 자, 10억 정말 큰 돈이죠. 물론 서울에서는 10억이란 돈이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있는 대구에서 10억이면은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고요. 32평이요. 그리고 또 차 한 대 사고도 억 단위 이상이 남는 큰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순자산이 30억, 그 다음에 연소득이 2억이 넘는다면은 부자라고 명칭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자의 기준은 바로 상위 1%, 상위 1% 순자산이 바로 30억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길이 100억 이상이면 도대체 뭐냐, 초부자냐? 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명칭을 넣자면은 고자산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부자면은 초고자산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2035년까지 고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꼭 달성해서 기리분들께 자랑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때까지 갔다면은 또 뭔가 많이 깨달았겠죠. 그 부분 또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이 꼭꼭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저 위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집값이 저점인 게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에서 막 사라고 세제 혜택 주고 그럴 때가 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식도 증한펀드니 뭐니 정부가 뭐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또 저점 근처고요. 그런 시각을 2차전지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부에서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산으로 1조 5천억을 책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 업계에도 7.9조를 금융 지원해준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뭔가 좀 돈을 지원해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2차전지는 올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왼쪽에 보이는 하이닉스 차트 있죠? 2년 전 차트입니다. 이때 보시면 쭉 떨어지는 거 이게 보통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날 때까지 쭉 떨어지다가 바닥 치고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쭉 올라가니까 이평선이 몰리기 시작하죠. 이평선이 몰리고 쭉 올라가는 거토양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마다 이 기간이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좀 모멘텀이 부족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막 1년 동안 기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좀 짧았죠. 한 4개월에서 5개월 그 정도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2차 전지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과 관련해 FDA 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일컫는 CMC 실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CMC 실사는 생산 시설의 상태와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마업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사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기리분들 발음에 자신 있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발음이 어려워요.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마업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사. 뭔가 내가 그린 기림 뭐 이런 걸 하는 기분이 좀 듭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특히 작년 11월 임상병원 모니터링 실사와 이번 CMC 실사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사로 경미한 3가지 지적이 있었던 부분으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허가 언제 나오냐? 바로 3월 20일이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한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감으로 HLB 장 초반 급등하다가 금방 또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HLB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연금저축의 30대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년층이라고 하면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2030을 중심으로 노후 대비의 대표 주자인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의 연금저축 가입자를 보면은 30대가 24%로 40대, 50대와 큰 차이가 없고요. 거기다가 가입자 증가율만 본다면은 30대는 전년비 21% 증가로 40대, 50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층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요즘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뭐라도 아끼자, 야, 이거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라도 좀 챙기자,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은 소득에 따라 16% 혹은 13.2%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연금저축 안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마지막입니다. 공모주 소식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는 기업인 YG넛 어제 봤었죠? 데이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데이원 컴퍼니,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과 삼성에서 진행을 하는데 성인 대상 학습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데이터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률 115대 1. 그래서 이거는 뭐 패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찰나, 야, 근데 공모가를 엄청나게 낮췄어요. 공모밴드 상단이 26,700원인데 공모가를 13,000원 반토막 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도 있다 보니까 야, 이거는 청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기릿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이 데이원 컴퍼니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을 하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양 NC캠, KB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인데 데이터가 정말 좋습니다. 수요일치 결과 2,2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1,200대 1, 공모밴드는 18,000원이 상단인데 상단에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청약을 해봐야겠죠. 삼양 NC캠도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공모주 3개 중에서 2개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